DFT의 연산량은 회전인자의 규칙성에 기반하여 줄일 수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을 유도하여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k번째 DFT 계수 xk를 구하는 고부합식을 다음과 같이 짝수항과 홀수항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짝수 홀수 분할이라고 합니다. 홀수항의 각 항은 짝수항의 각 항보다 한 칸 더 회전한 회전인자를 갖게 되는데 이 한 칸 Wn의 K승을 공통인수로 하부식 바깥으로 묶어내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짝수항 합 및 홀수항 합을 각각 2K, 5K로 표현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n 플러스 k번째 DFT 계수를 구하는 고부합식 또한 짝수항과 홀수항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홀수항의 각 항은 짝수항의 각 항보다 한 칸 더 회전한 회전인자를 갖게 되는데 이 한 칸 Wn의 2분의 n 플러스 k승을 공통인수로 하부식 바깥으로 묶어내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설명한 회전인자의 특성에서 Wn의 2분의 n 플러스 k승은 마이너스 Wn의 k승과 같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하부식 내에 있는 회전인자는 짝수 승수를 가지므로 양의 값이 되지만 공통인수로 묶어낸 항은 의무부호를 가져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짝수항 합 및 홀수항 합을 각각 앞서 구한 2K와 5K로 다음과 같이 간략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합의 항은 앞서 정의한 2K 및 5K와 같으며 다만 회전인자의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2K와 5K 계산을 따로 하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계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2K와 5K로부터 XK와 X2분의 n 플러스 K를 구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계산 과정을 나비연산이라고 합니다. 이 나비연산을 다음과 같은 연산자 기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2K와 5K는 2분의 n개 항에 대하여 입력 수열과 회전인자의 고부합을 구하고 있어 DFT와 동일한 형태의 계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 수가 2분의 n인 반면 회전인자는 n개의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전인자의 베이스와 지수에 동일한 값을 곱하여도 같은 값을 갖는다는 회전인자의 특징을 이용하여 Wn의 2km승의 베이스와 지수를 각각 2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W 2분의 n의 km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K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각각 2분의 n포인트 DFT에 해당합니다. 2K와 5K가 각각 2분의 n포인트 DFT를 구하는 과정에 해당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각을 다시 짝수항과 홀수항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2K를 분할하기 위하여 2m을 4L로 치환하여 2K식 내에서 다시 짝수항만을 고르게 되며 2m을 4L 플러스 2로 치환하여 2K식 내에서 다시 홀수항만을 골라 각각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홀수항의 각 항은 짝수항의 각 항보다 한 칸 더 회전한 회전인자를 갖게 되는데 이 한 칸 W 2분의 n의 K승을 공통인수로 하부식 바깥으로 묶어내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통인수로 묶어낸 회전인자 베이스와 지수를 각각 2배하면 회전인자의 특성에 따라 W 2분의 n의 k승을 Wn의 2k승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각 합의식을 간략하게 표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k를 다시 짝수항과 홀수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5k에 대하여도 분할하고 회전인자의 특성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번에 걸친 계층적 분할을 다음과 같이 나비연산자 기호를 이용하여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xk와 x 2분의 n 플러스 k를 구하는 나비연산자의 입력 2k와 5k가 있을 때 2k를 다시 나비연산자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고 5k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나비연산자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할 과정을 고부 합식이 2개 항만 남을 때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매 분할 때마다 하부항이 2분의 1로 나누어지므로 분할은 다음의 식에 따라 m회 반복됩니다. 이와 같은 나비연산자를 이용한 분할 과정은 매 단계에서 각 합의식 안의 항의 개수를 2분의 1씩 줄여 입력 수열의 2개 항까지 분할하게 됩니다. 이는 역으로 입력 수열로부터 2개의 항식을 묶어 나비연산을 수행하며 계층적으로 묶어감으로써 DFT를 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DFT 계산 방법을 Fast Fourier Transform FFT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8포인트 DFT 계산을 통하여 x0부터 x7까지 구하고자 할 때 x0를 다음과 같이 짝수항과 홀수항으로 분할하고 짝수항을 다시 다음과 같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홀수항도 다음과 같이 다시 분할을 수행하면 가장 왼쪽의 나비연산자 입력에는 입력 수열이 각각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x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짝수항과 홀수항으로 분할하고 짝수항과 홀수항을 각각 다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짝수항을 재분할하는 나비연산자의 입력은 x0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나비연산자의 출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홀수항을 재분할하는 나비연산자의 입력 또한 마찬가지로 x0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나비연산자의 출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x2를 분할하는 나비연산자의 입력은 두 번째 계층에서 x0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나비연산자의 출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x3를 분할하는 나비연산자의 입력은 두 번째 계층에서 x1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나비연산자의 출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x4부터 x7은 세 번째 계층의 나비연산자 출력으로부터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러한 분할 과정을 표현한 도식을 나비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입력 수열 xn으로부터 왼쪽 계층부터 나비연산을 수행하고 다음 계층에서 이전 계층의 출력을 조합하여 다시 나비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m회 반복함으로써 DFT xk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FFT라고 합니다. n포인트 FFT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 2의 n개의 계층을 필요로 하며 각 계층에는 2분의 n개의 나비연산자가 있어 n개의 입력으로부터 n개의 출력을 구합니다. 이때 공통인자로 묶어냈던 회전인자는 각 계층에서의 나비연산자의 순서에 따라 지수가 증가하는데 최상위 계층에서는
WN의 0승, WN의 1승, WN의 2승, WN의 3승으로 증가합니다. 두 번째 깊이의 계층에서는 두 개로 분할된 연산제 그룹에서 순번에 따라 지수가 증가하는데 2의 배수로 증가합니다. 세 번째 깊이의 계층에서는 각각 다시 두 개로 분할된 총 4개의 연산자 그룹에서의 순번에 따라 지수가 증가하는데 4의 배수로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깊이의 계층에서 각 그룹에는 하나의 나비 연산자만 있기 때문에 각각 WN의 0승이 곱하여집니다. 각 나비 연산자는 두 번의 합 계산을 필요로 하므로 n포인트 FFT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 n 로그 2의 n번의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포인트 FFT를 위해서는 대략 1.8 곱하기 10의 6승번의 연산을 필요로 하며 이는 DFT를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5천분의 1 정도로 작은 연산량입니다. 따라서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스펙트럼 분석은 FFT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편 FFT 알고리즘은 2로 분할하는 과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수는 2의 승수이어야 합니다. 4포인트 FFT 연산은 8포인트 FFT를 위한 나비 다이어그램에서 최종 출력을 한 칸 건너씩 삭제하여 4개의 DFT만 남겨두고 연결된 하위 연산을 차례대로 삭제하여 4포인트 FFT 나비 다이어그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n은 4이므로 2개 계층까지 내려가면서 분할이 끝나게 됩니다. 퓨리의 변화는 무한시간 관측을 요구하지만 실제 시스템은 유한한 시간 동안 관측으로 구하여진 수열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가정하에서 DFT를 구하기 때문에 관측 시간의 경계에서 실제 신호와는 다른 불연속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한한 길이의 관측 시간은 다음과 같이 신호의 윈도우 함수를 곱하는 과정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시간 관측된 신호의 스펙트럼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윈도우 함수의 스펙트럼과 입력 신호의 스펙트럼의 컨볼루션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측하고자 하는 신호가 주파수가 오메가 제로인 삼각함수 신호라면 신호의 단일톤 스펙트럼과 구형파 윈도우 함수 싱크 스펙트럼의 컨볼루션은 오메가 제로를 중심으로 하는 싱크 스펙트럼이 됩니다. 이는 관측하고자 하였던 단일톤 스펙트럼이 주변 주파수 대역으로 퍼져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을 스펙트럴 리키지라고 합니다. 불연속에 따른 정보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격한 경계를 갖는 구형파가 아닌 경계 부분이 완만한 굴곡을 갖는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펙트럴 리키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함수 스펙트럼 폭이 가능한 좁아야 하며 차단 대역의 감쇄가 커야 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윈도우 함수 예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습니다. 구형파 윈도우는 통과 대역의 폭이 n분의 4파이로 비교적 좁은 반면 높은 사이드밴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삼각파 윈도우는 경계에서 불연속이 더 작은 반면 스펙트럼 폭이 다소 넓고 차단 대역 감쇄가 다소 커진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윈도우 함수 중 하나인 해닝 윈도우는 구형파 윈도우에 비하여 완만한 굴곡을 가지고 있어 불연속이 작은 반면 스펙트럼 폭이 넓지만 차단 대역의 감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윈도우 함수들이 있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신호와 정보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윈도우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긴 관측 시간을
비교적 짧은 여러 개의 시간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에서 스펙트럼을 구하는 과정을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라고) 하는데, 윈도우의 최소 길이는 분석하고자 하는 신호 성분 중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의 최소 몇 주기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서 소개한 윈도우 함수를 윈도우 양 끝에서만 적용하고 그 중간 시간에는 1로 유지하여 연장된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윈도우는 일정 시간 중첩되게 적용하며 중첩되는 구간에서 윈도우 함수 합은 1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성과 같은 신호는 스펙트럼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특징이 음성으로서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연속된 윈도우를 사용하여 STFFT를 구하고, 이를 수평축을 시간으로, 수직축을 주파수로 하는 그래프에서 각 주파수 성분의 크기를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신호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타임 프리퀀시 아날리시스라고 합니다. 음성과 달리 통신 시스템에서 흔히 다루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신호는 통계적 특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만 잡음 또는 확률 변수 등의 이유로 매 관측 시마다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윈도우 길이로 구한 DFT는 관측하고자 하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신호의 통계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 번 관측하여 그 통계적 특징을 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량을 작게 유지하면서도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의 통계적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윈도우를 사용하여 DFT를 구하고, 이를 여러 번 반복하여 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펙트럼 분석 방법을 웰시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 분석은 사용하는 윈도우 종류와 길이, 중첩의 길이 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 분석하고자 하는 신호와 정보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윈도우에 대하여 다양한 파라미터 조합을 통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가장 적절한 윈도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